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국민혁명당 고문을 맡고 있는 김학선 교수입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대구 시민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 날부터 3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이 정당한 결정인가를 놓고 많은 분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지만 정작 학자들은 침묵해왔습니다. 탄핵 결정의 정당 여부에 대한 발표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2016년 11월 모 일간지에 고래가 새우에게 먹힌 나라라는 제목의 박 대통령을 통렬히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정당했는가에 관해 헌법학자로서의 의견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위 칼럼에 대한 자기 반성적 고백을 결자 해제 차원에서 푸는 것이 학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받을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을 했지만 그 행위가 파면을 당할 만큼의 위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파면을 받을 만한 위법이 아니었고 헌재의 결정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후폭풍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려면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맞지만 그러나 대통령 파면으로 나타날 국가적 대혼란과 국민 분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신임 배반이나 신뢰 손상으로 본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둘째, 대통령 탄핵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일반 탄핵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접근해야 옳습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은 적극, 소극 접근이 모두 가능하겠지만 대통령 탄핵과 같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접근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치 헌법 수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통령 탄핵의 경우는 소극적이고 방어적 방법을 취할 때 도리어 헌법 수호의 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헌재가 인식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처음 접하는 사안일수록 또 중대할수록 신중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소총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6년간 활동했지만 일개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파면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위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파면을 감행했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그것도 처음 접하는 사안에서 또 그 파장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면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매우 경솔했습니다. 최선보다는 차선을,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의지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든 언론은 연일 박 대통령의 무능과 국정농단을 비판했고
수많은 국민이 한 달 넘게 거리를 점령하면서 박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을 요구했고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는 말과 행동이 넘쳐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헌재에 부여된 엄중한 헌법 수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기보다는 여론에 떠밀려 소신 없이 이루어진 인민재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은 반대 의견이 한 명도 없는 8명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전원 일치의 결정을 위해서 적지 않은 노력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매우 비겁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기에 일치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했겠지만 반대 의견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맛없는 소금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재판관들은 정당한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소신을 꺾었고 전원이라는 형식 뒤로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 민주적 정당성으로부터도 크게 벗어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직접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 못할 만큼의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일반 헌법재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중대한 사안이어서 헌재는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의 부족을 염두에 두었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존재여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못할 수는 없지만 결코 쉽게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이 약함을 인식해야 되는데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6째, 박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만일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헌재 법정에서 자신이 본의 아니게 직무상 위헌 위법을 저질렀지만 자신은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고 탄핵을 받을 만큼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면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파면에 이르지 못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정의 대혼란을 막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240년의 헌법 역사 속에서 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명의 대통령이 상원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이 주는 국가적 혼란을 충분히 감안한 지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과잉으로 이어질 경우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며 헌법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터득한 학습 효과가 될 것입니다.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깊어지고 성숙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독선을 경험하고 보니 더더욱 후회와 회환뿐입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4년이 지난 지금 또 국민 간의 갈등을 경험한 지금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한다면 그래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을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국민혁명당은 12개 공약 중에서 6번째 공약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무효화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이미 헌재에서 이루어진 대통령의 탄핵을 법적으로 무효화시킨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혁명당이 주도가 되어서
제가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은 8명의 재판관이 인용 결정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 문제가 결여된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재판관 8사람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이 부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대로 입증하기 위해서 8명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해서 위법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잘못됐다면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에서 작년 추모사에서는 먼저 꿈을 꾼 자는 제주가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고, 금년 4.3 추모사에서는 남로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군경을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 발언은 분명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은 현재 헌법상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임기 후에 물을 것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국민혁명당에서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느냐, 당시 이 남로당에 의해서 반란 세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군경의 유가족들이 계십니다. 그 군경의 유가족들이 문재인 개인, 국가가 아니라 문재인 개인에 대해서 지난번 이 추모사에서 말한 그 발언 내용이 고의가 되는 것이고 명백하게 유족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 이내에 국민혁명당이 주도가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청구인은 당시에 피해를 받은 유족들로 구성해서 재직증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